네, 이번에는 다중성광 사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성광 사진이 뭐라고 했었죠? 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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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연속적으로 찍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중성광 사진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 구간의 평균 속도와 같은 지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금 속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등가속도 운동,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토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구간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평균 시간 T1 플러스 T2 나누기 2, 여기서의 이 속도는 뭐랑 같냐? 이제 여기가 대칭이잖아요. 그쵸? 요 두 개의 길이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평균 값에서의 속도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구간 T1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T1 플러스 T2 초에서의 순간 속도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을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팁 의미 해석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평면 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냥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물체는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2인 거야.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2초일 때 순간 속도가 2m/s이고 그 다음에 4초일 때 순간 속도가 6m/s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질문이 뭐냐면 3초일 때 속도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3초라는 거는 2하고 3에서의 뭐예요? 정중앙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앙값. 자, 그러니까 속도도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어떤 거? 중앙값. 자, 그럼 2하고 6의 중앙값 얼마예요? 4m/s죠. 네, 그래서 시간의 중앙값, 그 다음에 속도의 중앙값. 그래서 4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2번 다중성광 사진에서의 공식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한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번 개념에서는 위의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다중성광 사진 공식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출발을 해서 T초 그 다음에 2T초 동안 지금 움직인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T초, 2T초. 자, 그리고 이때 이동한 거리가 요 구간에선 LP, 그 다음 두 번째 T부터 2T, 요거는 T부터 2T, 요건 LP는 0부터 T까지 이동한 거리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LP 값은 얼마가 되냐? LP 값은요 0부터 T까지 이동한 거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0.5t 곱하기 t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LQ 또한 t부터 2t까지 이동한 거리다 보니까 v1.5t 곱하기 t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을 해보면은 가속도는요 속도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죠. 자, 그러면 1.5t일 때 속도에서 0.5t일 때 속도를 빼면은 요 두 개의 시간 간격은 1.5에서 0.5 빼면 t죠. 그래서 t 이건 속도 변화까지 걸린 시간이죠. 속도 변화까지 걸린 시간이죠. 자, 근데 v1.5t는 아까 얼마였어요? 1.5t는 여기서 v1.5t는 LQ 나누기 t였죠. 그래서 LQ 나누기 t를 집어 넣어주고 여기 순서 좀 잘못되어 있는데 LQ 나누기 t고 여기는 LP 나누기 t가 되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뭐냐, 두 구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에서 가속도 공식은 뭐다? 두 구간 사이에 거리 차인 거예요. 나누기 어떤 거? 걸린 시간의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요거를 변형을 해보면 델타 L은 뭐가 돼? AT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구간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AT 제곱이 일정하잖아. 요 놈이 지금 일정하잖아. 그래서 델타 L 요 차이가 일정한 거죠. 네, 요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있고, 그다음에 1초일 때 있고, 그다음에 2초일 때 있고, 그다음에 3초일 때 있어요. 요거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럼 0부터 1초일 때 예를 들어서 1m만큼 요 거리가 있어요. 요 차이가, 요 거리 차이가. 그다음에 1부터 2초까지의 거리 차가 3m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델타 L 값이 일정한 거잖아요. 요게 얼마로 일정해요? 지금 2m로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m만큼 증가하게 돼서 요 두 놈 사이의 거리는 얼마? 5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좌표로 따져보면 여기는 0m, 여기는 1m, 여기는 4m, 그다음 여기는 9m. 그래서 이런 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로 넘어와서 다중성원 사진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해요. 착륙하는 순간부터 이제 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는 착륙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륙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비행기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중성능 사진에서 가속도를 제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를 먼저 구해야 된다? 가속도를 제일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A의 공식이 뭐예요? 델타 L 나누기 T 제곱이라 했었죠. 자, 그럼 델타 L은 뭐예요? 각 구간 사이의 거리의 차죠. 자, 그러면 여기 거리는 360m고 여기 거리는 280m니까 두 거리의 차는 80이고 걸린 시간 4의 제곱을 넣게 되면은 5m/s 제곱이 되니까 기억번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 자, 착륙하는 순간에 속력,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얼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시간을 알고 있고요. 그쵸. 걸린 시간에 대해서 4초라고 나와 있고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속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럼 주어진 정보가 3개인데 그럼 어떤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초기 속도를 구할 거냐, 이것도 사실 그냥 알고리즘을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나와 있고 가속도가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몇 번? 2번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법에 의해서 등공 2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얼마? 360m죠? 360은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면 얘가 지금 360m만큼 360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는데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속도의 방향과 왼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예요? 5 곱하기 4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냐? 40이죠. 자, 그러니까 넣어주면은 400이죠. 아하, 그럼 4V가 400이니까 V값 얼마? 100이 되죠.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고 나와 있어요.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자, 그러면 물체가 처음에 출발해서 이제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걸린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등가속도 공식 몇 번? 3번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공 3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등공 3번. 그럼 2 곱하기 A 곱하기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요.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 큰 놈이 얼마였죠? 아까 착륙할 때 100이었죠? 100이었죠. 그래서 100의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죠. 100의 제곱. 자, 그럼 100의 제곱은 만이잖아요. 그럼 S는 얼마? 1km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대학교에서 많이 실험하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레의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0.1초마다 찍고 있는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는 뭐로 나와 있냐? 위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진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떨어진 거리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는 6cm, 그다음에 여기는 8cm, 여기는 10cm. 자, 그러면 이 델타 L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cm만큼 커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이제 2cm만큼 커지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구하기 전에
요 두 개의 간격은 12cm가 될 거니까 24에서 12를 더하면은 기억은 3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요 기억은 36이냐?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가속도가 얼마냐? 자, A는요. 델타 L 나누기 T 제곱인데 델타 L이 2cm죠. 그러니까 0.02m죠. SI 단위계로 맞춰줘야 되겠죠. SI 단위계.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제곱을 넣으면 0.1초의 제곱이죠. 0.01, 0.01 세컨드.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가 돼요? 2m/s 제곱이 되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P가 기준선. 이거 똑같네요. 자, 등공 몇 번 쓰자고요? 등공 2번. 자, 그러면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6cm니까 0.06이죠. 0.06은요. 이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A죠. A 값이 아까 2였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0.1의 제곱이죠. 0.1의 제곱 플러스 V 곱하기 0.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0.01이 되니까 아하, V 값은 얼마가 돼요? 0.5m/s가 돼서 디귿번은 오답이 되니까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다중사건 풀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중사건 풀이법. 자, 그래서 개념 1번 보게 되면은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이 나와 있어요. 자,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등속도는 식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S는 VT로밖에 쓸 수가 없죠. 만약에 물리량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물리량 이런 식으로 뭐 S, V, T. 자, 그러면 결국엔 등속도 구간과 등가속도 구간이 합쳐져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결국엔 합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등가속도 구간에서 도대체 어떤 식을 세울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등속도 구간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등가속도 구간에서는 등공 몇 번? 4번. 어떤 공식? 평균속도 공식을 써주면은 됩니다. 평균속도 공식.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에서는 등가속도에서 바로 평균속도 공식을 써주시면 되더라. 자, 그다음 개념 2번. 자주 나오는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시킨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아래 출제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자면 자동차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시켜서 V로 됐다가 이제 힘을 없애가지고 다시 등속도로 운동을 시키는, 또는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찰면을 지나가지고, 마찰은 뭐예요? 운동 방향.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건데, 운동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등속도로 작용할 수 있죠. 왜? 중력, 빗면 중력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빗면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면은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실끄러짐 상황. 만약에 이렇게 어떤 물체 A하고 B가 서로 연결돼서 가다가 A는 뭐예요? B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이라는 외력이 있으니까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이 실이 끊어지게 되면은 A는 자기를 미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출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동거리가 1대1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거리가 1대1인 상황. 자, 그러면 평균 속도의 B는 이제 얘네들이 항상 몇 대 몇을 만족을 하냐. 자, 등속도 운동에서는요, 이제 항상 V죠. V의 속도로 가면.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니까 2분의 V죠. 그러니까 항상 1대2를 만족을 해요. 자,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가속시킨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요 평균 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2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거속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거속시. 자, 그러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거리의 비율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비를 보게 되면은 항상 몇 대 몇이다? 1대2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요 두 놈을 나눠요. 그럼 몇 대 몇이 돼?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의 비율은 2대 1이 돼서 만약에 등속도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은 등가속도 운동할 때 걸린 시간은 2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동거리의 b가 1대 2인 상황. 자, 이번에는 거리의 b가 1대 2예요. 그럼 평균 속력의 b는 아까 항상 1대 2라 했었죠. 그럼 두 놈을 나누면은 얼마?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t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이번에는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속력의 b가 4대 1이라고 했을 때 이때 비율을 보게 되면은 1대 아니죠. 나누면은 속력이 미안해요. 속력이 1대 2죠. 1대 2. 자, 그럼 나누면은 2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의 비율은 4대 1, 4t 대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였는데 이번에는 등가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등가속도 플러스 등가속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 물체의 두 가지 구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A1으로 갔다가 다시 또 A2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다른 상황으로는 이제 한 물체가 여 아래 있죠. 그래서 이런 식 상황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A1으로 A는 가고 그다음 B는 A2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항상 비율이 핵심입니다.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하지만 판별법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구간들을 비교를 했을 때, 두 개의 구간을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건 딱히 뭐 쌤이 얘기를 해줄 건 없어요. 쌤도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고서 방법론적으로 정립이 된 거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영단어 외울 때도 왜 바나나가 바나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래서 쌤도 풀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뭐를 봐야 되냐? 처음에 이렇게 다중 구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판별을 해야 되는 거는 두 구간의 시간의 비가 있는지 또는 두 구간의 시간의 비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시간의 비가 없으면은 등공 3으로 두 개의 구간을 3으로 두 구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쌤이 그다음으로 우리 등가속도 단일 사건에서 판별법 할 때 가속도 보라 했었죠. 가속도가 있는지 가속도가 없는지. 그래서 가속도가 있을 때는 등공 1 플러스 4를 쓰시면 되고요. 가속도가 없을 때는 등공 4 플러스 1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1번과 등가속도 공식 4번을 통해 가지고 이 파란색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모든 점에서의 속도를 구할 거예요. 속도를 구한다. 그래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이제 거리를 구하는 식으로 많이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요 1번에서는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다중사건 문제 보고서 그냥 가만히 멍 때려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판별할 게 뭐다? 시간의 값의 유무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 두 구간의 시간의 비가 없어. 그러면은 등공 3번으로 두 구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두 구간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의 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비도 있어. 그러면은 등공 1 플러스 4, 그 다음에 시간의 비도 있고 가속도 비가 없어. 그럼 등공 4 플러스 1이다. 근데 여기서 등공 1번과 4번의 역할이 뭐다? 모든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이다. 자, 그래서 모든 점의 속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제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있으면 거리를 물어보는데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없을 때 이제 등공 4번으로 모든 속도를 구했을 때는 등공 1번으로 가속도를 물어보는 형태가 100%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풀이법을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제는 등속도 플러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기준선에서 정지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구간 A에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구간 B에서는 등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죠. 그
그 다음에 구간 C에서 다시 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B, C의 길이는 모두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두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C에서의 4배이다. 자, 그래서 여기가 4t, 그 다음에 C에서가 t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간 B에서, 왜냐면은 구간 A하고 구간 B를 비교를 해보면은 등가속도 플러스 등속도 유형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걸린 시간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암기를 하기로 했었죠? 2대 1로 암기를 했었죠. 2대 1. 당연히 B에서 조금 더 빨리 오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V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걸린 시간은 2t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전에 우리 암기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냐? 자, 그렇다고 했었죠. 자, A에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이고요. 그다음 B에서의 평균 속도는 V니까 항상 몇 대면 1대 2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니은번,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 걸린 시간은 2t, C에서 걸린 시간 t니까 2배 맞죠? 그래서 니은번도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가속도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 자, 이번에는 뭐예요? 다중사건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V, 그다음 여기서 이제 V죠. 근데 여기서는 모르니까 VC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간 B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구간 B. 그래서 어떤 식을 만족을 하냐? V 곱하기 2t는 L을 만족을 해요. 자, 근데 이거하고 합치려고 하면은 구간 C하고 합치려고 하면은 어떤 형태? 평균 속도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V 플러스 VC 나누기 2 곱하기 t는요. 거리가 L이니까 2VT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VC는 얼마? 3V가 되겠죠. 네, 그래서 VC는 3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알 때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안다라는 거는 뭐 속도도 다 알고, 걸린 시간도 다 알고, 거리도 다 알고, 그럴 때 가속도를 물어보면은 이제 1차식 등가속도 공식 1번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AA는 속도 변화량이 1이고 걸린 시간이 4. 그 다음에 AC는요. 속도 변화량이 2.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1. 네,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8배 해가지고 정답이 됩니다.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EM과 M인 두 물체 A하고 B가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힘을 받더라.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가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속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은 B의 가속도는 뭐 2A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B는 질량이 가벼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요 속도를 보면은 감소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점 P를 지날 때 A하고 B의 속력은 V로 갔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D다. 그 다음에 A가 P에서 ED만큼 갔을 때 B의 속력은 이제 2분의 V고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X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뭐예요? 두 물체의 단일 사건, 즉 다중사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시간의 B가 나와 있나요? 두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몇 대 몇으로? 1대 1이죠. 왜냐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물론 다른 지점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시간이 나와 있고, 그쵸? 시간의 B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 B도 있나요? 그쵸. 가속도의 B도 있죠. 가속도 B도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조합이 뭐예요? 1 플러스 4번이죠. 그래서 일단 등가속도 공식 1번으로 모든 속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속도를 할 것도 없이 A의 나중 속도만 사실 찾으면 되는데, 자, B는요. 가속도가 2A일 때 이 AT가 지금 속도 변화가 2분의 V가 됐어요. 그럼 AT는 얼마야? 4분의 V가 되겠죠. 근데 A의 처음 속도가 V니까 여기서 4분의 V를 빼게 되면은 얘는 4분의 3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X의 값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뭐를 할 거냐?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A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접근을 해보면, 자, 4분의 3하고 1 더하면 얼마예요? 4분의 7이죠. 네, 2로 나눠. 그럼 8분의 7이죠. 8분의 7 VT는 ED가 되고요. 그다음 B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쓰게 되면은, 자, V하고 2분의 V 더하면 2분의 3이죠. 네, 2로 나눠. 그럼 4분의 3
VT는 지금 D 플러스 X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VT의 값은요 7분의 16D니까 요 아래다가 대입을 하면은 4분의 3 곱해. 그러면은 7분의 12D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얼마? 7분의 5D가 돼서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오, 잘 풀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시간의 비도 있었고 힘을 줘가지고 이제 질량도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 비도 알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시간의 비는 있고 가속도 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는 자동차가 0초, 2초, 5초일 때 각각 기준선 PQR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P하고 R을 지날 때 자동차의 속력은 각각 8하고 5다. 그리고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거리는 서로 이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 자, 두 개의 구간에 대해서 시간의 비가 2초, 그 다음에 3초라고 나와 있지만 이때 가속도의 값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풀자? 4 플러스 1 조합이란 말이에요. 4 플러스 1. 그래서 두 구간에 대해서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Q점에서의 속도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침 Q를 지날 때 자동차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Q 구간에 대해서 등가속도 공식 4번을 써보게 되면은 8 플러스 V 나누기 2 곱하기 몇 초? 2초 걸렸죠. 요게 지금 L이죠. 그 다음에 QR 구간에서도 평균 속도를 쓰게 되면은 V 플러스 5 나누기 2 곱하기 3 요게 지금 L이 되겠죠. 그럼 위에 두 식을 한번 연립을 해보면은요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은 날라갈 거고 그럼 16 플러스 2V는 3V 플러스 15가 되는데 따라서 V의 값은 1m/s가 돼서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제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간의 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쌤이 여기 오른쪽에 가속도 비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우리 아직 에너지 파트 안 배웠잖아요. 에너지 파트에서 시간의 비가 없고 가속도 비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의 비가 없을 때 바로 이제 등공 3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에너지 배울 때 에너지 보존 도대체 언제 쓰냐? 시간의 비가 없고 그다음에 가속도 비가 없을 때 이때 에너지로 접근을 하고요. 시간에 이제 가속도에 비가 있을 때 가속도 비가 있을 때는 이거는 등공 3번으로 두 구간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물체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을 하며 길이가 같은 6개의 터널과 점 A, B, C, D, E를 통과를 한대요. 물체는 각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만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 받는다. 그러니까 가속도 값이 터널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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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터널의 길이가 모두보다 같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하고 E 중에서 속력이 4V인 점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A, A, 그 다음에 터널 길이 L이라 하면은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을 뺀 요 값이 되겠고, 근데 질문은 뭐예요? 도대체 언제 EAS는 큰 놈의 제곱 16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죠. 그럼 15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앞서서 EAL은 3V 제곱이 됐으니까 5배 하면은 10AL이 되겠죠. 아, 따라서 S는 얼마? 5L이 돼서 단 몇 번? 5개의 터널 통과해야 되니까 5개 터널 1개, 2개, 3개, 4개, 5개 통과하면 요 D가 바로 속력이 4V인 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5 정지의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리 문제 보다 보면은 정지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이 진행이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역학에서 물체가 처음에 정지한다 라는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지를 보면은 앞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 강령을 가져보자. 그래서 스텝 1 정지를 보면 여러분들 무릎 딱 치면 뭐예요? 그냥 조건반사로 무릎이 딱 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지하는 점을 보면은 무조건 정지부터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수한 점이죠. 왜?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 거죠. 네, 하나의 조건인 거죠. 그리고
이 0인 점을 봤을 때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뭐를 해야 되냐? 바로 정지의 성질이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쌤, 그럼 정지의 성질은 도대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물체가 이제 위치 0에 있고 정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t초가 흘러서 이때 속력이 v이고 이제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2t가 지나면은 얘는 등공 1번에 의해서 나중 속도 v2는요, v1은 0이니까 at에 의해 가지고 가속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v는 속도에 비례하다 보니까 ev가 돼요. ev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t일 때는 시간에 비례하니까 얘 속도는 3v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위치의 요 이동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등공 2번을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2분의 1 at 제곱 v1t인데 v1은 0이죠. 자, 그럼 2분의 1 a는 일정하니까 아하, x는 t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거리는 4s, 9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속도의 b는 걸린 시간 b와 같다. 그다음에 이동 거리의 b는 걸린 시간의 제곱 b하고 같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개념 2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물체가 점 P에서 출발해서 일정 시간 후에 다시 Q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R점으로 되돌아온다. 자, 그러니까 R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정지를 찍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펜을 던졌다가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점 Q에 대해서 대칭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정지, 정지의 성질. 자, 요거는 이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 정말 중요하다. 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 가는 처음에 정지한 물체의 오른쪽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처음에 속도가 얼마예요? 0이고 나중 속도도 0이죠. 하지만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최고 속력을 찍은 다음에 뭐 이렇게 사다리 삼각형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 A1, 그 다음에 이동거리 S1, 그 다음에 걸린 시간 T1, 그 다음에 나중 구간에 대해서 가속도 A2, 가속도 A2, 그 다음에 이동거리 S2, 걸린 시간 T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 물리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 요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적을. 네, 요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을 한번 보면은요, 결국엔 요 높이가 V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T1은 S1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V 곱하기 T2는 S2를 만족을 하니까 요 시간의 B는요 거리의 비율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면적을 봤으니까 그래프에서 뭐예요? 면적 보거나 기울기 보거나 둘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면적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T1분의 V, 요게 지금 A1이죠. 그 다음에 V 나누기 T2, 요게 지금 A2죠. 그러니까 T1 대 T2는요 A2 대 A1, 즉 반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가속도하고 시간하고 이동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하고 이동거리는 비례관계 있고, 얘들은 비례관계 있고, 그다음에 가속도하고 시간, 그다음에 가속도하고 거리는 어떤 관계? 각각이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상황에서 요 만약에 가속도의 B가 A1 대 A2가 1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 얘가 예를 들어서 얘는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걸린 시간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냐? 2대 1이 돼요. 얘네들의 비율은 2대 1.
그래서 얘가 만약에 2t라면은 얘는 그러면 t가 되겠죠. 그다음에 거리도 S1이 ES라면 S2는 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 1번. 한 점에서의 정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A점에서 처음에 가만히 놨대요. 정지한 지금 여기 몇 킬로그램? 1kg 물체가 낙하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다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는 A하고 C점 사이에서가 몇 줄이다? 40줄이다. 자,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요거 무슨 상황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등가속도 공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등가속도 공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40줄은 이제 mgH를 따져 보면은 4m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은 AC 사이의 거리는 40줄을 통해서 몇 미터? 4m이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D 사이의 거리는 50줄이니까 요거는 5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정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지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하기 위해서 조건을 보니까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이다. 그러니까 B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C에서의 속력은 얼마? 2V라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속도하고 시간은 정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속도하고 시간은 비례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속도하고 시간과 거리는 제곱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는 1m고 B, C 사이의 거리는 3m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C 사이의 거리가 3m니까 C, D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2m가 자연스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분석 끝났으니까 봐볼게요. 자, A, B 사이의 거리는 1.5m냐? 틀렸죠? 몇 미터예요? 1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의 거리가 18줄이냐? 아니죠. 몇 줄이에요? 20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급번 D에서 속력이 얼마냐? 자, 근데 A에서 D로 내려오는데 시간에 대해서 조건도 없고 그 다음에 D급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등공 몇 번? 3번을 써보면은 2A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5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6이죠. 6은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VD의 제곱 그냥 처음 속도는 얼마? 0이죠. 자, 그래서 요거 풀면 되면은 이건 얼마예요? 120이죠. 네, 그래서 VD는 2루트 30m/s가 됩니다. 자, 그래서 D급번 정답이 돼서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지에 대한 겁니다. 정지. 자, 그림과와 같이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서 수평면상의 점 P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B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B, C 사이에 실이 끊어졌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 이후에 A하고 B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B가 R점에서 정지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P에서도 정지, 그 다음에 R에서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B가요. 자, 그럼 Q에서 이제 실이 끊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대 속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하고 C의 질량은 각각 M과 5M이고 PQ 사이의 거리와 Q하고 R 사이의 거리의 3분의 2배이다. 자, 그냥 PQ 사이의 거리를 2L이라고 하면은 QR 사이의 거리는 3L이다.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질문이 뭐냐? B의 질량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량을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질량은 F는 MA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가속도를 찾아야 되는구나. 요 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요 거리의 B가 2대 3이었으니까 거리의 B가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B는요. 몇 대 몇이에요?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PQ 사이에서의 가속도는 3A가 되고 QR 사이의 가속도는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A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면은요. 자, 여기서는 사실 뭔가를 지금 구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얘네들의 비율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3A일 때는 전체 질량은 6M 플러스
라지 m이고, 그다음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 5m에서 m 빼면 4m이죠. 4m 주죠. 네. 자, 그다음 2a일 때는 전체 질량은 a하고 b만 있으니까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다음 운동을 만들어내는 건 a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율에 대한 값을 구해보면은, 자, 여기다가 3배를 해요. 그럼 3m 나누기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자, 요거에다가 2배를 해요. 8m 나누기 6m 플러스 라지 m. 자, 그럼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풀어보면은 18, 어차피 날라가죠. 18m 플러스 3 라지 m은요 8 스몰 m 플러스 8 라지 m이 되는데, 자, 그러면 5 라지 m은 10m이 되니까 라지 m은 얼마? 2m이 돼서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할만하죠? 자, 그 다음 테마 6번, 일정 시간 후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 시간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어떤 테마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 A를 보내고 그 다음으로 어떤 물체 B를 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A하고 B가 V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S만큼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구조이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하고 사실 동일하냐? 자, A가 먼저 간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보면 메이플 스토리 게임 보면은 섀도우 파트너라는 스킬이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애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해보면은 B는 V분의 S 이후에 초기 A 상대가 된다. 즉 초기 A는 B의 T초 후의 모습이다. 자, 그러니까 요 B라는 물체가 T초 후에 A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뭐를 준 거야? 조건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한 물체의 T초 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에서? 일정 시간 후에 출발을 시킨 유형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빗면에서 A가 정지한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A가 빗면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정지를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뭐라 했어요? A는 B의 T초 후의 모습이라고 했었죠. 그럼 반대로 A에서 T초가 지나면 다시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B라는 점을 V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요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요 거리는 S는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을 하겠죠. 그때 아까 T는 뭐였어요? 이제 특수하게 겉없이를 써보게 되면은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대입을 하면 2분의 1 A S 나누기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이때 B의 속력 VB를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AT죠. 그래서 A 곱하기 S 나누기 V가 바로 B의 속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빗면에서 A하고 B가 충돌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A는 아래로 내려가고 B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든 아니면 B의 뒷면이든 어디선가 여기서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 얘네들은 동일한 빗면에 있으니까 이제 속도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B는 여전히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은요. VB 마이너스 델타 V는요. 델타 V 마이너스 VA가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 델타 V가 지금 얼마가 되죠? 델타 V는 VA 플러스 VB 나누기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 얘네들이 과연 만났을 때 속도가 얼마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넣어 보게 되면은 자, VB는요. 얼마가 되냐? VB 프라임은요. VB 마이너스 델타 V니까 얘는 2분의 VB 마이너스 V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VA 프라임은요. 이제 델타 V 마이너스 VA니까 요거는 2분의 VB 마이너스 VA가 되죠. 따라서 이제 애들이 서로 만났을 때 요 속도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뭐다? 반대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 그냥 유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첫 번째, 얘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속도의 크기가 같다. 성질만 외우세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성질이 있다? 서로 만날 때 속도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두 가지 성질, 유도는 안 나오니까 딱 두 가지 성질만 암기를 하고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일정 시간 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5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하고 B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A가 경사면에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순간 B의 속력은 V이고 AB 사이의 간격은 4m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평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물체는 T초 후에 10m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얘네들의 요 거리는 2초 후의 모습이 되는 거죠. 2초 후. 그래서 여기서 B는 2초 후에 10m만큼 가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Q1, A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은 시간 알고 있고 거리 알고 있고 그다음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등가속도 공식 2번을 쓰면 되겠죠. 시간 알고 있고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식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끝의 거리 4m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등공 2를 접근을 해보면 4는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제곱, t가 얼마예요? 2의 제곱이니까 4죠. 따라서 a는 2m/s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v는 at죠. 그래서 a는 2고 아까 2 나왔죠. 그다음 걸린 시간이 2초였죠. 그래서 4m/s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Q3. 자,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A하고 B가 충돌할 때 이제 충돌을 했대요. 그때 A하고 B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쌤이 말했듯이 얘네들이 서로 만날 때 서로의 속도의 값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그러면 B는 V-델타 V가 되고 이건 B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는 연직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델타 V가 되겠죠. 이건 A에 대한 거 서로 이제 전부 다 양수로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일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은 델타 V는 2분의 V가 되니까 A는 만날 때 이제 아래로 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V가 되고 B는 2분의 1V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V니까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만약 얘가 2분의 3V가 됐어. 그러면은 B의 아래쪽에서 A하고 B가 충돌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서 정지했던 자동차 A하고 B가 구간 I에서 가속도가 2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는 거니까 가속도 방향이 어디가 되겠어? 오른쪽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구간 2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자, 그다음 또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면 S는 VT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의 시간 차이 T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S하고 V를 모르니까 일단은 좀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구간 3에서는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해서 도착선에서 뭐를 한다? 정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던 애들이 정지를 하려고 하면은 가속도 방향은 왼쪽으로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B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A가 P를 지날 때 B는 출발선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그다음에 구간 3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L인 순간 A하고 B의 속력은 VA하고 VB다. 자, 이거 결국엔 뭐예요? 이 구간 1과 구간 3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구간 2는 페이크인 거죠.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 1과 구간 3에 대해서 보자면은 자, 우선은 이건 다중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중사건이죠. 다중사건. 네. 자, 그래서 다중사건 문제예요. 다중사건. 어떤 거? B의 두 구간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B의 두 구간에 대해서 걸린 시간은 뭐로 갔대요? TT니까 어차피 B는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항상 섀도우 파트는 뭐예요? T초 후에 다시 그 모습을 돌아오니까 걸린 시간의 B는 1대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가속도의 B도 2대1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자, 그러니까 등공 1번으로 속도를 가정한 다음에 평균 속도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4번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요. P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속도가 가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A는 T분의 V를 만족을 하겠죠. 구간 1에서. 구간 3에서는요. A는요. VB 마이너스 VA 나누기 T를 만족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얼마예요? 2분의 V 곱하기 T분의 1이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 네. 그렇죠. 그래서 VB 마이너스 VA는 2분의 V다. 뭐 요런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1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2분의 V죠. 2분의 V 곱하기 T는 L이 되고 그 다음에 구간 3에서 평균 속도를 써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이제 VB 플러스 VA 나누기 2 곱하기 T가 지금 L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거리가 똑같이 L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럼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어차피 E 날라고 TT 날라고 L 날라가니까 VB 플러스 VA는 V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하면 되는 건데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VB가 되죠. 2VB는요 얼마예요? 2분의 3V가 되니까 VB는 4분의 3V가 나오겠죠. 그다음 VA는 두 개를 더했을 때 V가 되려면 4분의 1V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VA 나누기 VB는 3분의 1, 답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7, 변이가족 분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문제 보면은 예제 2번 풀었을 때 복잡했어요? 안 복잡했어요? 복잡했죠? 씨, 그 계산이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정석 같긴 한데, 그쵸? 이런 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 바로 변이가족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이건 그냥 뭐 심화 칼럼이다. 자, 그래서 변이가족 분해는 최근 수능에서 출제되는 복잡한 다중사건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쌤이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등공 2번. 그래서 x는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v1t를 벡터의 형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등공 2번이죠. 등공 2번. 친숙하죠? 등공 2번은 이제 변이, 그 다음에 속도 벡터,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뭐다? 변이 벡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도 벡터, 그 다음에 SG는 어떤 거? 가속도 벡터라는 거예요. 가속도 벡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0초일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어떤 속도 벡터가 있겠죠. 속도 벡터. 그래서 요게 바로 SV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속도에 대한 벡터 SG가 있는 거예요. 네, SG.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 풀면서 조금 쌤이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 변이가속 분해를 쓸 때는 언제 쓰냐? 복잡한 상황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바로 다중사건. 얘는 언제 쓴다? 다중사건에다가 별표. 다중사건에서만 씁니다. 아까 다중사건 뭐였어요? 요런 거. 얘 B가 움직이는 이거 두 개 엮어야 됐죠? 엮을 때 뭐를 쓴다? 변이가속 분해를 쓴다라는 거예요. 물리2에서도 포물선 운동할 때도 엮을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다중사건을 풀었을 때 만약에 요 SG 벡터하고 SV 벡터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SV 벡터하고 SG 벡터가 똑같은 거야. 요 길이가 똑같아. 뭐 그럴 수 있죠. 길이가 똑같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 자, SV는 뭐다? V1T고 그 다음에 SG는 2분의 1 GT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변형을 해보면은 자, 2를 곱해요. 그 다음에 T로 나눠. 그럼 2V1은요 지금 GT가 되겠죠. 그러니까 SG는 SV를 만족할 때 속도 변화량은 2V1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V로 가고 있고 가속도가 A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 속도 얼마야? 근데 앞서서 SV는 SG를 만족한다라는 뭐 다른 이제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은 얘의 속도는 3V가 돼요. 2V만큼의 처음 속도를 더해서 2V1이죠. 그래서 3V1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얘 가속도가 여전히 SV하고 SG를 만족하는데 이번 얘 가속도가 2A라고 한번 해봅시다. 2A.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당연히 2배. 자, 그러니까 V1 플러스 4V1이 돼서 5V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5V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2A에다가 걸린 시간이 2T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2A고 걸린 시간이 2T다.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 자, GT니까 각각의 비례를 하는 거죠. 각각의. 자,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4죠.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2V1이니까 2V1 곱하기 4가 돼서 그래서 9V1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물체의 나중 속력을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개념 3번 두 물체의 속도의 비. 자, 우리 아까 전에 다중사건 문제처럼 두 물체 A하고 B의 속도의 비를 문제 VB분의 VA를 찾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 우리 아까 전 요 문제도 VB분의 VA를 물어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SVB분의 SVA는 VB분의 VA이므로 두 물체의 속도 벡터의 길이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SVA는 아까 전에 써놨지만 여기 옆에 써놨지만 VAT랑 똑같고 SVB는 VBT랑 똑같죠. 네, 그래서 속도 벡터의 길이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속도의 비를 알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정지에 대한 성질. 자, 물체가 V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진행하며 L만큼 이동하고 정지한다면 속도 변화량은 V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 A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t초 이후에 V의 속도로 한번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식을 만족해요? 등공 1번에 의해서 AT는 V를 만족하겠죠. 왜냐면 속도 변화량이 V잖아요.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은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식 변환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식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t도 곱해요. 그래서 2분의 1 t를 곱하면은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는 2분의 1 VT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얘가 지금 SG이고 얘는 지금 2분의 1 SV가 되겠죠. 그래서 SG는 2분의 1 S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공식 2번 등공 2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등공 2번은 S는 2분의 1 GT 제곱인데 웬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얘는 지금 SG죠. 자, 그러니까 요 이동한 거리 요 L 벡터는요 요 SG 벡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요 식을 이용을 하면은 SV는 ESG가 되니까 SV는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A이고 T일 때 속도 변화가 V라고 하면은 이때 이동한 거리 L과 가속도 벡터의 값은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 SV의 벡터는요 요 SG의 몇 배다? 2배이다. 가속도보다 속도가 2배만큼 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으로 넘어와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그래서 점 A, B, C, D를 지나고 A에서의 물체 속력은 V이고 그 다음에 이웃한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 L, 6L, 3L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 A하고 D 사이의 평균 속력은 B하고 C 사이의 평균 속력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평균 속력에서 결국엔 핵심은 걸린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이제 뭐를 써야 되냐? 걸린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쓸 거냐? 정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써가지고 시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쓰겠다? 정의를 한번 입각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의 t, 여기서 t 걸려. 여기서 걸린 시간을 라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하고 D 사이에서 걸린 시간은 ET 플러스 라지 t고, 그다음 이동 거리는 몇 L이에요? 10L이죠. 얘가 지금 이제 BC 사이에 이동 거리는 6L이고 걸린 시간은 t죠. 자, 그래서 요거 풀게 되면은 O 라지 t는요 6t 플러스 3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몇 초? 3t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t는 3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실 그쵸, 등가속도 운동하면은 평균 속도 정의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등가속도에서만 쓸 수 있는 성질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바로 뭐다?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답의 형태를 보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등공 3번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단일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러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 결국에는 B든 C든 D든 한 점에서의 우리가 속도를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점에서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어진 정보가 뭐예요? 다중사건에 대한 접근이죠. A, B에 대한 정보, A, C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렇게 다중사건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자 A, B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동거리는 L이고, 그다음 속도 벡터는 SV고. 왜? 속도가 V이고 걸린 시간이 T야. 그다음 플러스 가속도가 G고, 대충 G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T니까 요것도 S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C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AC 이때 이동한 거리는 7L이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V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T 플러스 3T니까 4T죠. 그래서 4SV 플러스 그 다음에 G 곱하기 그 다음에 4T죠. 그래서 4T의 제곱 16T 제곱이 되니까 16을 곱해서 16SG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은 7SV 플러스 7SG는요 4SV 플러스 16SG가 되는데, 따라서 3SV는 9SG가 돼서 SG는요 얼마? 3분의 1 SV, 즉 속도 변화량은 얼마? 3분의 2V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속력이 V이고 이제 델타 V가 3분의 2V니까 B에서의 속력은 3분의 5V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공 3번을 쓰게 되면은 E 곱하기 A 곱하기 이동거리 L은요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 그러면 3분의 5에서 V 제곱을 빼게 되면은 얼마예요? 3분의 4의 제곱이죠. 그러면 9분의 16V 제곱이 되니까 A는 9분의 8이 되겠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제 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하고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다 밑줄 치고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가속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R을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동시, 그 다음에 Q하고 R이 동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A하고 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가속도는 왼쪽이고 B의 가속도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크기가 A로 같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A, B는 이렇게 A가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각각 Q하고 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3V, 그 다음에 A는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속도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등공
3번으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 양 끝에서의 속도값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양 끝에서의 속도.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변위가속 분해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요. 자, A에 대해서 PQ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L은요. SV 그 다음에 마이너스 SG가 될 거예요. 왜냐면 V0 곱하기 T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 AT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그다음 B에 대해서도 식을 써보면 이동거리는 OL이죠. OL은 이제 SV V 곱하기 T니까 초기 속도 벡터 그다음 플러스 SG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놈을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요. 자, 얘에다가 5를 곱해. OSV 마이너스 OSG는요. 3SV 플러스 3SG가 되겠죠. 자, 그러면 8SG는 2SV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SG는 얼마야? SG는 4분의 1 SV가 된단 말이야. 그럼 속도 변화는 요거의 2배니까 2분의 1V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는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여기서 속력이 얼마다? 2분의 1 V0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 V0다. 자, 그러니까 끝났죠. 그래서 등공 3번을 쓰게 되면은 2A 이동거리 3L A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는요 큰 놈의 제곱 V0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 2분의 1 V0의 제곱을 빼게 되면은 A는요 4분의 3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8분의 1이 나오게 되니까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